So do I, so do I, so do I. SD. 오늘도 찌뿌둥하시죠? 저도 그래요. SD.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야를 심하게 괴롭히는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네요. 저는 일요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별일 없을 거라고 확신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대로 그렇게 되네요. 하지만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일이 하나 또 터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터질 일은 또 짐작컨대 연막의 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야당은 이런 때 빠르게 대선 출마자를 뽑아서 올려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어제 오늘 윤 총장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우리는 나라가 좋고 대통령감이 많다고 생각할 만큼 지지받으시는 분들이 다채로웠습니다. 하지만 2년여 전부터 변질이 되어서 이쪽에선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맹종하고 야쪽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일단 반발하고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여나 야 혹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며 온라인에서도 설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사이에 나는 비판의 성격이 있어서 우파이고 나는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좌파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죠. 진실한 개념을 지니지 않고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파분들, 민주당 쪽에서 왜 오늘 스스로 당 지침까지 개정하면서 자신들의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보는 분들은 또 고작 내로남불이고 자신들의 대통령이 세운 법안들까지 스스로 바꾸는 멍청한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깨시면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까지 우파와 실제로 자신들이 다른 건지 아십니다. 뭉뚱그려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파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우파인데요. 그것도 골수입니다만 저는 제 입으로 우파라고 부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파는 정부가 뭐라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편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보셔야지 우파예요. 정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좌파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 우파와 실제로 자신들이 다른 건지를 아십니다. 우파는 정부가 뭐라고 하면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 말에 따르면서 우파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는 사실 좌파였다. 그런데 우파인 척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우파인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에 관한 법이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금부터 시작해서 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기면서 월급을 떼먹고 사장님 나빠요 소리 들어가면서 그게 우파입니다. 그게 우파 사장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좌파와 우파의 이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빠르게 지도자급 선정을 진행하고 야당보다 선정해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위 당원들의 생각으로 자충수를 두더라도 빠르고 강인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둑을 보시면 사석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라는 게 있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 인물이 없다고 생각돼서 윤 총장님이 걸려 올라가신 것으로 보이고 과연 윤 총장님의 대의를 받들어 진행할까 싶지만 글쎄요. 독품으시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떨까요? 정말 대선에 오르실까요?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아직도 인물이 없는 건가요? 왜 두 진영으로 개념을 꼭 나눠야 할까요?
개념을 돕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신경제주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주의는 그저 경제적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경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려는 사상이죠. 이 또한 잘 보시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서방세계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고민 따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개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게으름을 만든 거죠.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면 배부르고 생각이 없는 것보다 살짝 허기지고 아쉬운 사람들이 조금 더 절실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배부르고 편한데 뭔가 딴 생각이 들어가거나 바로 움직일 생각이 드십니까? 러시아는 사회주의 사회였습니다. 경제를 정부가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이념에 정부가 끼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주의는 경제의 흐름만 쥐고 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강제적으로 개념을 주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쥐고 흐름을 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모 회사들이 모텔앱에서 방값을 쥐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텔 방값과 숙박계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보시기엔 내가 만든 물건의 가격을 마음대로 남이 책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득세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경제 파탄나고 무너진 상태로 아직도 꿈만 꾸는 것입니다. 신경제주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생각이며 인터넷이나 어딜 확인하셔도 없는 것입니다. 신경제주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식이며 인터넷이나 어딜 확인하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에 경제주의를 혼합하고 살짝 공산주의를 한 스푼 탄 사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도덕과 민족 정서를 감안하여 인식으로 경제정책과 법치를 합리적으로 실현하려는 사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어딘가에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태어나면 세상의 어떤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 일을 찾기 전까지 지금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느끼고 우리 모두는 멈추지 않고 살아가며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부분에 합승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일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왜 현실이 이런지 고민할 때 우리는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생계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앞으로는 하루가 계속 참혹해지고 점점 더 많은 어이없는 사고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고 내가 힘든 게 억울하여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죄들이 앞으로 더 들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상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어나는 험한 일들이 당연한가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왜 멀쩡한 자유국가가 공산화되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공산주의가 정말 잘 사는 곳인가요? 근거를 대보세요. 세계 최고로 잘 사는 곳이 과연 공산국가에 있을까요?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일까요? 중국의 역사가 엄청나서 대단하다고 보신가요? 중국이 왜 왜곡된 역사를 자꾸 만드는지 다음번에는
신경제주의를 공산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충분히 살아보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에 추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우리는 그대로 살면서 노력하면 결실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제주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유진영의 방종과 만영, 발전 없는 빈익빈 부익부의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하고 노력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우대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남 탓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는 것이죠. 남 탓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머릿속의 생각으로 인센티브, 수당제를 보태서 회사를 돌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외근으로 밖에 돌아다닐 때 열심히 일했던 자들은 150만 원을 받을 것이라면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며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기본 월급에서 더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 월급에서 더 얻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가치가 있어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가 월급을 더 많음으로 같이 있어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가 월급이 더 많음으로 자신도 월급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자의 월급처럼 자신들도 받기를 원하면서 일하지 않으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게 도와준다면 월급이 바뀌어가는 것을 알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덕적이지 않은 자들이 계속 놀면서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법적인 제재나 통제가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의 병폐이며 발전을 가로막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놀아버리게 되니까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놀아도 본인 개인의 욕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문 닫는데 개인만 챙기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면서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놀아서 회사는 망했는데 어디 가서 놀며 일했던 월급을 챙기겠다고 하겠습니까? 회사는 놀아도 되는 것일까요? 일만 해서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늘던가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가 더 필요하다고, 법적인 제재가 더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적인 제약이 붙으면 자유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더 통감하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책임을 바탕으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자들이 우대됩니다. 약간의 강제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제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원들과 같이 하지 않는 개인의 삶이 사회원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하게 된다면 그 막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원으로 인정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거기에 자유주의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런 삶도 인정합니다. 연쇄살인을 했다고 바로 죽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가 주의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은 자들은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현실의 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을 들으라고 하면 싫더라도 네 하고 대답이라도 했지만 요즘은 어른들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까고 있네, 노있네 이런 식으로 절로 내뱉습니다. 자유가 책임지는 범위는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범법소년들이 늘어가고 통제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교도소 체험학습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보긴 하지만 그것으로 제대로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싹을 다시 틔울 수 있게 솎아주어야 합니다. 조기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실수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근거를 두고 일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분들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담배 피우는 것을 뭐라고 했다가 맞아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성인분들도 고등학교 애들을 모아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성인분들까지도 고등학교 애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돌아가시게 된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법에서 지금도 도의적인 책임 따위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 업무 승계를 끝내고 나가는 직원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둘래요 한마디 하고 바로 사라집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아시고 절감하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나 일반 영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더 뼈저리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사상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사상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걸 바라고 지금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금 정부는 공산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공산화가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대선을 장악해서 완전한 공산화를 이루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다시 공산화의 강도를 낮춰서 다시 예전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신경제주의 정도는 충분히 이 사회에 대입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깨어있는 분들이 없다면 진행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제가 한 말들이 조금이라도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야당이다, 우파라고 원래 말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믿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기왕 우파이고 야당으로 뭉치실 생각이라면 이번에 그 뜻을 모아서 제대로 대선을 이겨야 합니다. 좌파가 이기게 된다면 아마도 저나 여러 우파를 지칭했던 분들 그 다음 대선 전에 우리나라에 없거나 소리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파여도 우파라는 말을 쉽게 꺼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유튜브를 시작하고 자신은 우파라고 지지해달라고 하십니다. 우파 선언을 하게 되면 우파분들이 던지는 코인 때문에 괜히 얼굴을 가리고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럼 좌파라고 우기시면 코인이 더 쌓일 텐데 최국님 유튜브를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어제 최국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금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깨셔서 말씀하시는 모습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일부러 덜어는 우파를 너무 좋게 평가하셔서 그게 걱정입니다. 우파에 만으로 빼고 모든 걸 바꾸라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그 분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그냥 알고 계십니다만 사람들은 저처럼 보수 진보 대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아직 모르시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삼성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다는 건 직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파는 생각합니다. 다만 최국님에 관한 생각, 결론은 개념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최국님은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깨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우파를 봅니다. 우파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 쪽에서 정치판에 아직 마누라 빼고 바꾸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신 분 단 한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선에서 우리는 지금의 여당이 뭔가를 시도할 것이라고 믿고 바꿨던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현 세상과 자유를 그냥 유지하자고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힘이 없고 현재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파에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개혁에 관한 얘기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파 세상인 지금 변혁과 혁신이 아니고 변화와 급락, 퇴보 중인 것입니다. 우파에서 변혁과 혁신,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신에 좌파에서는 변화만 있고 급락하고 퇴보 중인 것입니다. 오악물이 흐르지 않아서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라면 수조 안의 고기는 모두 죽습니다.
원래도 그저 자유주의를 통해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조금씩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고 알아서 바쁜 부분들입니다. 삼성, 현대, BTS 같은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세계에 알려진 것 뿐입니다. 이들 정부가 도와서 이룩한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바꿔오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시는 분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죽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그 박지선 씨 맞습니다. 애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일들을 더 경험하실 생각일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서 과연 앞으로 올 비극들을 더 느끼는데 일부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파가 된다고 이런 일들이 다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파가 된다고 이런 일들이 다 막을 수 있을까요?